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다 끝나고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도 거의 끝날 시간이 될 겁니다. 취임식은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오늘 타이틀을 트럼프의 가미가제 특공대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소위 한국 우파들의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을 전개하기 전에 가미가제 특공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미가제 특공대는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일본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군사 행동이었습니다. 전투 비행기 조종사들로 하여금 폭탄을 실은 비행기와 함께 미국 연합군 함정을 향해 자살 폭격을 했는데 이들을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하늘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육지에서도 있었는데요. 폭탄을 안고 미국 전차를 향하여 육탄 돌격을 했던 특수부대도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트럼프 지지 가짜 우퍼 크리에이터들은 트럼프로부터 지시를 받은 듯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트럼프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되라고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짜 우퍼들이 만든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 트럼프의 부정선거 투쟁의 일원으로 가미가제 특공대 대원으로 참여하라고 회유하는 일본군 장성급 지휘관 같습니다. 트럼프에게 있어서 일본군의 가미가제 특공대원을 모집하는 장성급이라면 루디 줄리아니, 시드니 파웰, 리누드 정도가 되겠죠. 그곳에 달린 댓글을 보면 마치 트럼프의 부정선거 투쟁을 위한 가미가제 특공대원들 같았습니다.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부정선거 투쟁을 위하여 독약을 마시고 자살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좌파인 주류 언론만 보지 말고 사실을 전달하는 소위 비주류 언론도 접해보라고 비난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말을 하는 자신은 주류 언론이 좌파이기 때문에 사실을 전달하지 않아서 읽지 않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주류 언론이 좌파인지 아닌지는 읽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읽지도 않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언론 매체의 보도 방법에 따라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접한 내용을 한 꼭지 끌어내 보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일본인 2살 유아 어린이 노노카가 일본 동요 대회에서 은상을 받으며 일약 스타가 되었으며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가 있고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아지자 유아 노노카의 부모는 한국 공식 SNS 계정을 만들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노노카를 홍보하는 영상 속에서 노노카 양의 엄마가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에도 우동이 있느냐는 질문을 한 것이 화근이 되었던 거죠. 한국의 네티즌들이 한국을 후진국 취급을 한다며 악성 댓글로 엄청난 비난을 퍼붓던 겁니다. 저도 35년 전인 약 1985년경에 일본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인 지인들이 새우깡을 먹으면서 야, 한국에도 이런 새우깡 있니? 하고 물어왔었어요. 엄청 쪽팔렸죠. 1985년경에는 한국에서 새우깡이 매우 인기를 모으고 있던 과자였습니다. 만약에 당시 SNS가 지금처럼 발전했었다면 나에게 그렇게 물어온 일본인은 현재의 노노카 양 부모처럼 악성 댓글로 매우 심각한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노노카 양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노노카 양의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보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아무리 K-팝이 알려지고
경제가 발전한 한국이지만 바로 이웃나라인 일본에서조차도 한국의 경제적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약간은 긍정적인 방향과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을 후진국으로 생각한다며 악성 댓글로 비난을 하는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 다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여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퍼져나가는 방향과 받아들여지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말이죠. 즉, 일본에도 아직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한국에 대한 정보를 일본의 SNS 계정에 더 널리 알려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욱더 바꿔보자 하고 주장을 하면서 동참하는 댓글이 증가하면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게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처럼 노노카 양의 예처럼 한국을 후진국으로 알아? 이것들이 그래 한번 당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일본과 그 어리디 어린 2살짜리 노노키와 그리고 그 유아의 부모를 비난하는 문장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고 그에 동참하는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면 그 대상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것이 악성 댓글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주류 언론으로 불려지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반면 비주류 언론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주류 언론에서는 정보 전달에 매우 신중을 기하게 되는 것이고 비주류 언론에서는 관심을 끌어모으는 방향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예로 들어보겠는데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을 공인이라고 합니다. 고위직 국가공무원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고위직 신분인 공무원과 일반 회사의 부장 신분을 가진 일반인을 모델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아파트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같은 아파트고, 같은 층이고, 같은 날이고, 또 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단지 투자자만 다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갑자기 2년 후에 가격이 2배로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 경우에 고위직 공무원과 일반 회사 부장 신분인 일반인에 대해서 사회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일반 회사의 부장은 아무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비난은커녕 동료들로부터 부러움을 산다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고위직 공무원은 공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받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까지 박탈당하게 될 겁니다. 즉, 사회적인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는 주류 언론과 고위직 공무원은 같은 맥락이고 같은 레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류 언론은 비주류 언론과 일반 직장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정보 전달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이고 고위직 공직자는 언행에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현실 아닌가요? 정리를 하면 정보 전달에 있어서 주류 언론은 보도의 가치와 사회적 타급 효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도 내용을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공 방법에도 매우 신중을 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비주류 언론은 정보 가공에 있어서 일단 매우 자극적으로 쓰게 되죠.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쓰는 것이고 그렇게 정보를 가공하여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공된 정보를 중간 전달자, 즉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인기와 돈을 벌기 위해서 또다시 더욱더 자극적이며 거짓으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가 최종 단계인 댓글 다는 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공된 정보에 댓글 다는 분들이 또다시 나름대로 가공을 또 합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 가끔 자기가 원하는 댓글을 써요. 실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쓰다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황당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공된 정보들이 그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SNS를 떠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댓글 부대가 또 동원이 되죠.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한국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나름대로 이름만 되거나 또는 신뢰도를 가질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 교수라든가 이미 TV 같은 데서 얼굴이 잘 알려진 시사평론가,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는 사람들, 또 하나는 신문사 기자로 현직에 있으면서 유튜브 동영상에 신문사 로고와 신문사 직함까지 걸어놓고 영상을 제작해서 뿌려댑니다. 이분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소위 우파 크리에이터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인의 위치에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일반인들, 저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비해서 대학교 교수, TV에서 알려진 시사평론가, 그리고 신문사 기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신뢰도를 일단 얻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것이죠. 이런 분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를 하고 평을 하거나 가공을 할 때 진정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조 바이든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하는 워싱턴 DC에 2만 5천 명의 중무장을 한 방위군들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들이 투입된 이유는 46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보호할 목적으로 워싱턴 DC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트럼프가 이 군인들을 이용해서 조 바이든과 그 좌파들을 싸그리 잡아들인다, 이렇게 가공을 해서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신뢰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더욱더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인지를 구분할 생각을 전혀 안 해. 댓글 다는 분들 중에 인터넷을 한두 번만 서치를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짓말 자체도 마구 믿어버리는 거야. 자기만 믿어서 끝나면 괜찮아.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또 가공을 해서 황당한 얘기로 또 써서 또 댓글로 전달을 하고 퍼치는 거지. 여러분, 이제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취임을 했고, 이미 미국 워싱턴 DC 시간으로 난 12시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어요. 3월 4일 그런 헛소리들 하지 마세요. 3월 4일 지금부터 대통령이 조 바이든인데 3월 4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미국의 군인들이 그렇게 바보예요? 반역죄로다가 자기 목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바보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미 한국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다 끝나서,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을 했어. 근데 전임 대통령이 나서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SNS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지금 문씨 정부 어떻게 탄생을 했습니까? 거짓 SNS 때문에 탄생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못 모르고 빠져들어서 옳소 그러다가 탄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문씨 정권에 만족을 하세요? 댓글 다는 분들 전부 욕하고 있죠? 북한에다가 팔아먹는다고,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그거 누가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아니다라고 못하고 거기에 그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옳소 하고 촛불 들고 나가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게.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에? 제가 여러 댓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 집 앞마당부터 청소를 하고 옆집 앞마당이 지저분하다, 옆집 앞마당이 지저분하니 청소를 해라,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웃어요.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문 씨하고 정상회담을 가질 거거든. 그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사법기관도 FBI, CIA, 법무부도 같이 간다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미팅을 할 거야. 한국의 사법기관하고.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트럼프 지지를 하면서 가짜 영상을 만들어가면서 쿠데타가 어떠니 3월 4일 날 뭐가 일어나니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거라고.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뭔가 정제가 돼야 돼. 조금 약삭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오든가 영상의 내용을 중국이나 러시아로 슬쩍 돌렸더라고. 아니면 두리뭉실 넘어가면서 그냥 뭉개버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트럼프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종교가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왜 설교 시간에 정치에 대한 얘기를 못하게 했겠습니까? 굉장히 큰 세력화예요. 미국 인구의 65% 이상이 기독교인이자 복음주의자입니다. 트럼프는 종교, 기독교 자체를 미국의 국교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성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이민정책, 트럼프는 이민 억제 정책을 폈죠. 왜 그렇게 했는데요? 왜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즉, 이민자가 대부분 유색인종이야. 그 수를 줄여서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유색인종들을 백인들이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도록 미국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바이든은 이번에 역대 최고로 유색인종들을 정부 요직에 다 앉혀놨어요. 이것이 이민국가 미국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수민족이라든가 유색인종들의 권위를 평등하게 신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요? 트럼프 관료들 중에서 80% 이상이 백인이에요. 그러니 정책이 당연히 백인 위주로 나오죠. 하지만 바이든의 이민 정책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반대하는 건 있어요. 무엇이냐? 지금 현재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에 대한 사면은 좋지만 지금 조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서 미국으로 미입국한다든가 또는 미국에 와서 서류미 비자, 즉 불체자로 이미 한 1, 2년 전부터 살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견제 내지는 억제는 있어야 돼. 왜 그렇게 하냐면 너는 이미 미국에 갔으니까 그런 말을 하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사회의 산업 구조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예전처럼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산업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2021년 올해부터 우버 같은 경우는 무인자동차 운행을, 무인자동차 영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뿐이야 아마존은 이미 드론에 의한 배달 테스트를 했어요. 하고 있어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론에 의해서 택배를 시작한다고. 그만큼 사람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주택 구조요? 두고 보세요. 요즘 조립되는 주택이 많아지죠. 미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공장에서 그거를 조립해서 갖고 와서 현장에서 블록 쌓듯이 딱딱딱딱 맞춰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필요가 없어. 인력이 필요가 없어. 그 새롭게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유로운 이민 정책을 실시하는 건 좋지만 한 1, 2년 전부터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자라든가 앞으로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해야 되지 않을까. 불법 체류자들 중에서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미국의 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야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약간 흥분된 오디오였습니다만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미국 46대 대통령은 조 바이든으로 확정이 돼서 취임식이 끝났으며 이미 조 바이든은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직무를 시작했다. 또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하면 트럼프는 퇴임 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법적 처리,
이미 소환장 발부된 것도 여러 건이 있고, 이번에 1월 6일 날 미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선동 혐의까지 받고 있어요. 그 조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미국의 질서를 잡고 안정을 잡으려면 그에 대한, 그와 관련한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미 일반인들은 약 300명이 기소가 됐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벌금형을 받든 교도소 생활을 하든 뭔가를 하게 될 거야. 그 속에 트럼프 전 대통령, 루디 줄리아니, 시드니 파웰, 린 우드 변호사까지 전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